조루증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조루증과 조루증 수술 방법에 대해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친구와 관계를 할 때 사정 시간이 매번 다른데 조루증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루증의 진단 기준이 사실은 조금 애매합니다. 미국과 유럽 학회에서는 조루증의 진단 기준을 파트너가 만족하기 전에 사정이 조절되지 않는 상태라고 정의를 합니다.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이 정신과 학회하고 ISSM 국제성의학 학회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질내 삽입 후 1분 이내에 사정하는 경우를 조루증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1분 이내도 중요하지만, 이런 상태가 한두 번 이제 일과성으로 1분 이내 사정하는 경우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매번 혹은 거의 항상 이런 상태가 지속되어야 조루라고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제 주위에도 많은 친구들이 조루라고 하는데 실제로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조루증을 가지고 있나요? 진단 기준에 따라서 이제 이 유병률이 좀 달라지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진단 기준, 파트너가 만족하기 전에 사정하는 경우를 진단 기준으로 하면 대략 75% 정도가 조루증으로 진단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굉장히 많은 수인데요. 진단 기준을 한번 바꿔보면 이제 두 번째 진단 기준 1분 이내에 매번 사정을 하는 경우로 진단 기준을 한다면 20%에서 많으면 한 30% 정도까지 조루증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나 조루증이 많은데 그렇다면 조루증은 치료가 가능한가요? 조루증을 병으로 보느냐 아니냐가 조금 애매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너무 많은 분들이 조루증에 해당이 되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질병이나 병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질병이나 병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치료의 개념보다는 조루증이 있다면 사정 시간을 연장시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조루증도 다른 질환처럼 약이 있다고 하던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나요? 사실은 이제 이 조루증의 약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조루증도 병일 수 있다라는 이제 인식이 생겼는데요. 대표적인 약이 이제 프렐리즈라는 약입니다. 프렐리즈는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인데,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사정 반응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거의 재흡수를 억제해서 세로토닌의 이제 농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사정 시간을 지연시키는 방법입니다. 약은 매번 이제 성관계 할 때마다 복용을 하셔야 되고요. 대개 이제 성관계하기 1시간에서 3시간, 대략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전에 복용을 하시면 됩니다. 매번 복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불편한 면이 있고요. 약이 이제 보험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도 이제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뭐 100% 다 효과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개 한 75%에서 한 80% 정도까지는 효과가 있는데, 나머지는 효과가 이제 미미하거나 없을 수도 있고요. 효과가 있는 분들에서는 상당한 효과를 보여서 만족도가 꽤 있습니다. 그럼 약은 불편할 것 같고 수술이 관심이 가는데요. 조루증 수술은 모든 남자에게 효과가 있는 수술인가요? 조루증에 대한 수술은 사정 시간을 연장시키는 방법인데, 크게 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배부신경 차단술이라는 수술 방법하고 귀두에 필러를 주입하는 귀두 필러 시술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조루증 개선에 상당히 이제 효과적인 수술 방법이고요. 이렇게 이제 어렵거나 힘든 수술은 아닙니다. 마이너 수술에 해당이 되는 수술이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수술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모든 분들에게 이게 효과가 다 있느냐? 조루증 약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 한 20%에서 30% 정도는 이제 효과가 미미하거나 없을 수도 있는데,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개 한 20% 정도는 효과가 미미하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관련 논문을 리뷰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 링크해 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대개 한 80% 정도에서는 효과가 있고, 효과가 있는 분들은 수술 전에 비해서 대략 한 3배 정도 사정 시간이 길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배부신경 차단술하고 귀두 필러 시술은 효과는 되게 비슷합니다. 수술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저에게 맞는 수술 방법은 어떻게 고를 수 있나요? 배부신경 차단술하고 귀두 필러 시술은 사정 시간 지연의 효과만 본다면 비슷한 정도의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개인의 이제 취향으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부신경 차단술은 아무래도 칼을 대기 때문에 딱 사정시간 연장만 원한다 그러면 배부신경 차단술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사정시간 연장과 약간의 이제 귀두 확대를 원한다 그러면 이제 귀두 필러 시술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시술법은 저희가 링크를 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상 수술을 고려하면 제일 무서운 게 부작용인데 혹시 수술에 부작용은 없을까요? 어떤 수술이든 100% 부작용이 없는 수술은 없을 겁니다. 이 배부신경 차단술하고 귀두 필러 시술 역시 이제 마이너 수술이긴 하지만 자잘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부신경 차단술의 경우는 이제 절개를 하기 때문에 출혈이나 염증 이 정도의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경을 잘라내는 수술이기 때문에 신경을 잘라내고 나서 약간의 저림 현상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비율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요. 귀두 필러는 필러를 이제 주사기로 주입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부작용은 배부신경 차단술에 비해서 월등히 낮습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작은 바늘을 이용해서 필러를 주입하기 때문에 약간의 멍과 염증이 있을 수 있는 거 말고는 큰 부작용은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조루증과 조루 수술에 관해서 가장 많이 여쭤보는 것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 댓글로 남겨주시면 자세히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